제가 오늘 여성들의 표심을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너무 박빙이어서 지난주 KBS가 36.8대 36.8이었어요. 그러면 진보보수 우리나라의 표심을 계산했을 때 결집을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결집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남아있는 것이고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 끝났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아니 뭐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효과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떨어졌기 때문에. 합치면 네. 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일부 표심이 움직인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심이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표를 정하지 않았던 지지층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거의 다 정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네. 아직도 대답하는데 그게 가장 비율이 높은 층이 20대, 맞습니다. 30대 네. 여성들도 이런 비율이 높게 그리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전체 관심들이 많아서 이 자세한 거를 다 뭐 뉴스를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그 결정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줄지 알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물론 이제 생업에 살다 보니까 매일 뉴스를 챙겨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토론이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토론이 끝나고 나면 정책과 그렇게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아니고 저기 나온 단어 키워드 맞추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김상정 후보가 지난 2차 토론 때와 비슷하게 단일화 하십니까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한테 동일하게 또 물어볼지도 궁금해요. 지난번에는 단호하게 안철수 후보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 네. 후보는 뭐 노력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단일화 결렬선언을 윤석열 후보 했기 때문에 네. 김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더 건드려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긴 해요. 그래도. 네.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가 너무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사실 안철수만의 비극은 아니에요. 안철수가 단일화를 한 2번 했었죠. 네. 예. 단일화를 하는 이유도 1당, 2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야, 너 혼자 따로 나와서 하면은 이 양쪽의 한쪽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쪽하고 합치자. 이런 제안을 계속 받아왔던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우리 한국 정치가 말로는 다당제인데 실상은 양당제가 양당제죠. 돼버린 이런 구조고 3당, 4당, 5당 이런 당들이 뭐 무의미한 존재들로 이제 폄하되는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를 못해요. 집권당인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한테 넘어가겠죠. 그렇겠죠.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정당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국민의힘으로 가요? 그 주도권이?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더 잘하는 정당을 권력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2당 중에 답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 방안으로서 3당, 4당, 5당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당들에게 1, 2당이 아닌 당들에게도 기회와 문호를 열어주는 식으로 이제 정치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득권 포기일 수도 있는 건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 가보면은 거의 50대 50이에요. 왜냐면 2명을 뽑잖아. 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2명이 당선되면은 대개는 1, 2등을 거대 양당이 하니까 그렇죠. 50대 5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3등까지 될 수 있게끔 바꿔놓으면은 중선거 그렇죠. 구제로. 예, 예. 그러면 구조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럼 들기도 저기서 하더라고요. 투표자면 굳이 뭐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어느 한 사람이 50%를 안 넘으면 돼. 안 넘으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니까 예.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저쪽 진영일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이쪽 진영에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이번에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들어보니까 전화를 그렇게 서로한테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넘어오라고. 네. 그 박근정 씨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선했죠. 네. 넘나드는 게 좀 많긴 한데 아, 저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런 그림을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회창 후보 팬클럽인 창사랑은 윤석열 후보 지지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모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게 보수 언론이 노력을 참 많이 하긴 했었어요. 단일화 결렬 선언 전에 이회창 후보 뜬금없이 인터뷰에서 어디 언론인지 기억 안 나는데 네, 제입니다. 단일화 하지 않으면 뼈 아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냈었었죠. 하라는 거잖아요. 네. 시키고 있는 언론이 네. 여러 조사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걸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언론에서 그렇게 물고 빨았던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를 그르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적으로 조롱하다가 뒤에서는 이태규 의원과
이제 쿵짝쿵짝 얘기하고 윤핵관 중에 중진이 많아서 총리를 노리는 게 많고 이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내가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겠다 라고 이태규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뭔지 몰라요. 블러핑일 수도 있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네. 진짜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뒤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미경 교수 코로나 확진 때 조롱하는 게 좀 저는 크지 않았나. 그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좀 금도를 지켰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도 금도를 어긴 게 너무 많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결정타가 그 가족의 건강 부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메시지는 조금 많이 좀 달라졌어요. 자기가 세대포이론 얘기했는데 세대포이론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날라가서 네. 지지율 전체적으로 전련형에서 지금 겹쳐졌다 보니까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게 다 대부분 이준석 대표의 실언, 막말, 조롱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책임으로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대구 가서 아까 전에 발언했었는데 결국 대구 간다는 게 뭡니까? 집토끼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냐면 선거가 이제 3일, 5일 이렇게 남으면 이제 들어온 여론조사 선거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 언론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 말고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막판에 자꾸 집토끼를 잡으러 가면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상대 진영의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면 우세를 잡았다고 이제 진영에서 판단을 한 건데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를 지금 후보가 저희가 KTX 전후 선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선거쯤부터 이제 KTX가 완전히 개통이 돼서 네. 하루 생활권으로 진짜로 거점마다 그쵸? 이명박 후보가 선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후보도 지금 비슷하게 선거를 지역을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일주일 동안만큼은 그래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경합 지역에서는 경합 지역에서 표를 좀 이길 수 있는 공약들 위주로 말을 하고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는 좀 감성적으로 조금 더 가족을 다독일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보고 일주일 동안 아마 찌라시도 난무하겠지만 결국은 공약이 아니라 간절함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간절함의 싸움이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공약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아까 저 댓글로 지금 제일 간절한 사람은 김용민 PD라고. 뭐래요? 네. 왜냐하면 김용민 PD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 간절함을 응원한다 하면 아까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하도 그- 열심히 하시니까 이번에. 그래서 뭐 열심히 해봐야 뭐 의미 없고요. 오기형 의원이라고 저보고 막말을 멈추라. 그만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 시간부로 SNS를 대선 때까지 안 하게 됐습니다. 예. 오기영 의원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그래서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저급하게 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죄송합니다. 저급해서. 제가 이 시간부로 SNS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는 주진우 신발 비창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SNS 끊는 게 뭐 일도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한 발언은 사실 다른 데서도 다 보도가 된 건데요. 맨날 그렇게 맨 앞장서서 매를 다 조선일보가 말이죠. 그랬어요. 조선일보가 이제 예전에 한 90년대에 기자가 내가 쓰면 여론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선일보가 쓰면은 여론이 되고 또 민주당 당론이 되는가 봅니다. 어떡합니까? 이 현실에 제가 뭐 지금 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제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선까지는 제가 SNS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방송까지 쉬면 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방송을 방송 때는 하셔야죠. 많이 톤다운 할 테니까 여러분 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뭐 선거 판세로 보면은 또 용민이 형 발언까지 누구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저들이 또 힘들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오죽하면 또 이렇게 가져올 거면 용민이 형이 무슨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뭐 당직자도 아니고 선거 그렇죠. 본부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까지 데려와서 또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아마 많이 흔히 말해서 쫄려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도 봤는데 전문 공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린 데는- 문을 올려주는 데는 좀 네, 양반인 차라리 거고. 네. 음. 그 제목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오늘 제목이 그 성상납의 헤드라인으로 뽑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또 밑에를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네. 예. 성상납은 뭐 이준석 대표의 키워드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아니 그리고 이준석 얘기인가 하고 클릭해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이런 발언 자체가 막말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예, 제가 저기 뭐 분해서 화가 나서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선거.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침묵이라면 얼마든지 침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게요. 네.
저는 사실 SNS에 이렇게 뭘 올리고 그게 이제 영향력이 되고 이런 분은 이제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될 때마다 와 저렇게 올린 게 신문에 나고 그게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런 거구나. 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뭐 간절함으로 좀 많이 뭉쳤으면 좋겠고 한겨레에서 이거 윤석열이 야권 단일화 결렬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리얼미터 조사도 했었네요.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예. 차근차근 쌓여 있으면 정권 교체만을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찍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단일화 과정에서 물밑에서 무슨 얘기 오갔는지를 이번처럼 이렇게 다 깐 적이 있었나요? 이게 상도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결렬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로 서로 오갔는지 그리고 무슨 딜을 했는지가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는 적이 있었나 이렇게까지 자기의 얘기를 다 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책임 소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 탓 아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하던데. 뭐 네. 키워드가 맞춰지는 게 그때 이제 단일화 하면은 안철수 총리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가 네. 윤석 대표가 총리나 장관 정도에 만족하시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리나 장관을 안 주겠다는 거였는데 단일화 최종 결렬이 되고 나서 이태규 의원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중진 중에 총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키워드가 완성이 된 거죠. 장관도 총리도 안 주려고 했었던 거지. 그리고 단일화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 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퇴를 그냥 해라. 네. 단일화는 사실 경선 과정이거나 아무리 이제 여론조사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포기하고 들어오면 받아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마 보이지 않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많이 싸웠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총리나 장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노리던 중진은 그러면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이준석이랑 같이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총리나 장관 안 주면 공동당대표에서 공천권까지 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중진들, 총리나 장관을 노리는 중진들은 얘기했을 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건 공동대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각을 또 세웠을 거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리는 미래의 그림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제서야 이제 홍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이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어제서야 이제 처음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는 대선이 지나고 나서도 이 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예. 자, 사전투표 때문에 어디가 더 많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저쪽은 재밌어요. 변희재 씨의 비유인데 네. 민경욱, 황교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전투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로 간다 하거나. 광고 내쓰는데요? 네, 아니 뭐 그래서 열심히세요. 저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막 비난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신박한 논리인데 진보는 3일 동안 투표하고 네. 보수는 하루만 투표하게 돼요. 그렇죠. 네. 사전투표일이 이틀이니까. 네. 그래서 선거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3월 9일 당일날 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으니까 사전투표 하라고 열심히 독려하더라고요. 네. 좀 너무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사전투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또 저희 시댁 쪽에서 돌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어쨌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승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양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사전투표를 서로 이제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얘기가 한쪽에서 두 가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고를 보니까 이제 이 선거가 지난번에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양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절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싸웠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사전투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에 상관없이 그냥 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이동영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또 경계하는 것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사전투표율의 결과가 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와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희망찬 생각으로 3월 9일에 투표하시려던 분이 안 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박빙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나올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 의미 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뭐 공감을 하고 끝까지 투표 동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다들 이번 선거 뭐 막말 많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비호감이다 투표를 하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선거에 관심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하든 아니면 지지를 하든 그걸 떠나서 내가 투표를 하러 가겠다는 건 어쨌든 차악을 선택하겠다라는 결론이든 아니면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결론이든 다들 이제 투표를 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걸로 봐서는 저는 관여도는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정도 비호감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20대 때는 선거 하러 안 갔습니다. 놀러 갔죠. 아, 그렇죠. 그래서 놀러 가지 마세요. 저희 때는 맨날 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놀러 가면 안 된다고 네. 막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요즘 20대들은 아무리 비호감이 높아도 투표합니다. 투표하러 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투표를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한 10년 전만 해도 선거 날 날씨 그렇죠. 날씨를 많이 탔죠. 네, 날씨 가지고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선거에 선거 당일날 굉장히 맑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특히 진보 진영들은 젊은 친구들이 투표를 하러 안 가고 놀러 간다더라. 투표는 꼭 하고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담인데 젊은이들이 놀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2030 세대 불만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 2년에 따른 아주 장기적인 맞아요. 놀고 네. 싶은데 못 노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이 고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방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희생만 강요하는 이런 방역이 문제가 된다는 건 비단 그 자영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죠. 빨리 방역 패스를 풀어줘야. 근데 풀어줘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놀고 싶어하는 그 문화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 노는 곳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상암 인근에 저는 살고 있는데 상암 인근의 난지공원에 뭐 민트 페스티벌이다 뭐다 하면서 가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콘서트 하고 막 그래요. 옛날 같은 곳에서 1박 2일 다 자고 막. 네, 그러니까요. 락 페스티벌 같은 거 하고 그랬었는데 애초에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호프집 정도 가는 거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네.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정부가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유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그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아니면 네. 뭐 지자체 차원에서 축제를 좀 많이 마련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표심이 돼요. 어제 제 인터뷰 보니까 되게 여자친구가 백신을 못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서 카페를 가려면 매일 가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와야지만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남자친구와 만나서 밥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역 패스가 이제 지금 일시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역 패스가 정지되는 게 굉장히 삶에 영향을 많이 주긴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지나가다 보면 아 요즘에 그렇게 다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됐었거든요. 뭐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답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예. 지금 부산시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부산시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3개 대학 전부를 돌면서 사전투표 독려하고 응원하고 네. 그랬었는데 일부지만 2년제 대학교들은 2020년에 입학을 했으면 2년간 학교 생활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쵸. 그쵸. 동기들 얼굴도 다 모르고. 예.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또는 20대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은 충분히 좀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특허받은 기력회복 숙취해소 과체음료입니다. 숙취해소와 활력회복을 동시에 도와주는 특허받은 과체음료 아임굿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은 스피루리나 농축액과 미나리 농축액, 거기에 사양 벌꿀과
패션 후르츠 농축액을 첨가해서 몸에 좋은 게 맛있기까지 합니다. 카페인, 설탕,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불필요한 건 하나도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피루리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임굿 한 팩에는 스피루리나 7.9g이 들어있는데요. 스피루리나랑 발음이 어렵네요. 식물성 고단백 슈퍼푸드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고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이 스피루리나 6g 이상을 복용하면은 선수들의 산화 스트레스와 운동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임굿으로 효과를 보신 분이라면 5박스 세트 추천해 드리고요. 1박스, 3박스, 5박스 이렇게 할인이 좀 다르니까 5박스 세트 추천드리고 수령 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숙취 해소라고 써 있는데, 아, 이거 한번 운동선수들이 먹어보죠. 예. 복용을 하면 산화 스트레스와 운동 후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패션 후르츠를 제가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특이한 맛이잖아요. 어우, 독특한 맛이다, 이건. 달달한 게. 오. 맛있네. 보통 이렇게 막 미나리에 꿀에 막 패션후르츠 섞이면은 곤란한 맛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곤란하지 않고 패션후르츠 향이 강해요. 이 정도면 달달하고 괜찮은데. 네. 예, 매우 음료. 맛있습니다. 음료 같습니다. 이탄료에다가 패션 후르츠 섞은 네. 여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바카스 맛 약간 섞여 있는 거. 네. 맛있다. 기본적으로 숙취 해소 음료인데 맛있어요. 이게 이제 운동 후에 피로감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커피를 너무 피곤해서 막 10잔씩 마시면 난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봄 되면 좀 나른하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임굿 숙취 해소 음료입니다. 네.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이제 난리 나가지고 김병민 PD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엄청 아니, 많죠. 아주 극단적인 댓글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붙었어요, 지금 보니까. 느낌에. 아, 느낌에. 네. 이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얘네들이 폐색이 짙어졌구나. 불안하구나.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으니 이렇게 해서 지명민이가 뭐 대단하다고 일개 스피커일 뿐이지 나 잡는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한 사람일 뿐인데. 의견을 얘기한 거죠. 방금 네,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신 이걸로 거. 자꾸 네. 드자비를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전략이 없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지막이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거 보면서 대세는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네. 예. 댓글들이 지금 아이고. 아주 극단적이에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하트가 막 쏘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막 욕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위아래가 저렇게 다를 수 있냐. 그렇죠. 이게 대선판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총동원 됐어. 총동원 됐고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에게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SNS고 뭐고 다 접을 수 있습니다. SNS 접었어요. 대선 때까지는 글 안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면 한마디 한마디가 좀 화제가 돼야 되는데 네. 선택적으로. 이용에 먹을 거리만 있으면 들고 나와가지고 2012년을 들먹이면서 말이죠. 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는 할게요. 2012년 총선에서 졌으면은 총선 패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김용민이라는 이름으로. 혼자도 안 나와. 패배 보고서에. 패배 보고서에. 나 때문에 졌다며. 그럼 한마디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한마디도 안 나와. 여러분, 그는 당신들 생각일 뿐이고요. 네. 또 공당이 일개 정치 신인 때문에 총선에서 망했다는 거는 그건 당신들이 지어내고 싶은 얘기고 그때 낙검수에 또 위력이 있었으니까 그 위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마타도인 거 다 압니다. 다. 다음 선거 20대 총선에서 이제 부산 4에 나온
오창석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할 걸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엔 제가 표차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타격은 저 오창석만 제가 뭐 입었지. 박빙패 했으면 나 때문에 졌다고 지겠지만 네. 누가 봐도 지는 패였기 때문에. 네. 저 그리고 한 44% 얻었어요, 투표율. 네. 26.5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표를 주신 22,328명의 사하구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아니, 고창호님, 그 뭐 쫄지 마라고 하는데, 네. 전 쫀 적 없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대선 때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몸 던지는 거예요. 뭘 쫄아요? 부인데 내가 무슨 뭐 쫄 게 내가 뭐가 있어? 무슨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쫄 거 없고요. 그리고 일단 민주당 의원이 뭐 막말이라고 했고 닥쳐라 이랬으니 뭐 닥치는 겁니다. 두말 않고. 그러니까 뭐 보내주신 돈 잘 받겠지만 저 슈퍼챗 안 받으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슈퍼챗을 거절하시는 줄 알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게 보냈는데 아니었어요. 어떻게? 네. 그렇죠. 마음과 함께 받아요. 꽤 많이 23만 원을 보내셨는데 굉장히 많이 코멘트가 불안불안했어요. 아니, 금액이 세네요, 여기는. 네. 아니요, 저번에는 또 되게 네. 저렴한 슈퍼챗들도 많았는데 뭐라고 하셔가지고 네. 오윤혜 씨가 오윤혜 씨가 슈퍼챗이 너무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많이 역시 윤혜 누나 정도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옆에 누가 있든 네. 앞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용민이 형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이 쫄리니까 이거저거라도 더 던져보는 상황인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 책에서 선거 막판에 조금 힘들 때 기초노령연금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해뒀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2012년 선거 때. 네. 근데 저쪽에 잠깐 몸을 담았었잖아요, 이번 선거 때. 근데 김종인 표 뭐가 있었긴 했었어요.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동.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준비한 카드가 분명히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약동에서 가장 경계했었던 부분은 저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손실보상이었거든요. 그것만 계속 던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부에서는 국간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김종인을 내쳐버렸으니 그것 포함해서 김종인이 이쯤에서 조금 지지율이 흔들린다. 조금 어렵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카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가져오는 상황으로 만들면 좀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저쪽이 던질 걸 못 던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승수 효과가 된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이 1월 달부터 이게 주별로 공약 준비를 다 했다면서요. 이게 네. 안 되면 그거 다음에 요거, 그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찢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꾸준히 만나면서 그걸 못 던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거로 가져오는 게 좋겠죠. 네, 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를 뭐 누가 이렇게 딱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주 메인보다 지금 김용민 PD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뉴스거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죠. 네,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금방 사라졌어요. 또 기사에서는. 네, 이거 오래 갈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민이 형이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한석이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 이름 이재명 옆에 도장을 찍느냐 윤석열 옆에 도장을 찍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는 이슈예요. 내가 정치할 계획은 없어요.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모르겠지만 이 생망입니다. 나는 이 생망이에요. 이 생에 정치할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예, 그래요. 저는 신천지라고 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발도 했고 폭격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쏘아대는데 뭐 어쨌든 뭐 저는 걔네들이 무섭지 않아요. 네. 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1도 손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닥치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오기영이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에 내가 동의하느냐? 천만에 내가 동의할 리가 없지. 내가 왜 동의해? 그분은 이제 자기 말이 먹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저 아마 그 사람도 서울대 법대인가 그럴 거예요. 난 그 카르텔을 알아요. 예. 예. 세상 모든 게 다 김용민처럼 보일 거예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아까 오창석 잘생겼어요 하나 있었어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네요. 네. 아주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 오늘 이제 토론이 이제 10분 남았네요. 10분 남았어요. 네, 예. 8시부터 이제 사회 분야의 법정 TV 토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저는. 한 번도 예상대로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대선 후보 TV 토론이 아니었어가지고 오늘도 어떤 얘기가 전에는 있을지.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대선 토론이 말이죠.
아니 무슨 이게 너무 형식 논리가 물론 이제 사실 너무 첨예한 토론이기 때문에 네. 형식 룰 중요하죠. 근데 12초 남겨놓고 말할 기회 준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후보한테 뭐 이런 토론이 다 있습니까? 그냥 저는 14명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토론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어렵다면은 차라리 그런 토론하지 말고 재치문답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 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떨까요? 대선 국회 후보. 인사청문회 예결위 수준의 어떤 청문위원으로 해가지고 네. 하루 왼종일 청문회하는 거예요. 14명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 보고 비교 대조하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토론을 해야 합니까? 사실 6분 안에 무슨 얘기를 이제 6분 주도권 토론인데 이 형식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분이면 뭐 발언 2가지 정도 A4 용지 반장도 안 되는데 거기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토론을 스킬 할 수 있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뭐 대장동 문제 같은 건 깊이 들어가야 아는 그러니까요.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들고 남아서 6분 안에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충분히 알기가 좀 어렵죠. 토론 그러니까. 형식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말씀하셨던 대로 정견 발표가 너무 짧다 보니까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상대 공격 비방을 5분 얘기하다가 자기 1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답변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애초에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데 한 5분을 쓰는 거예요. 네. 6분 중에. 그러고 넘어가니까 토론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공방을 해서 얘기를 좀 진실이 안 밝혀지더라도 드러나게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법정 토론은 제일 앞에가 시청률이 제일 좋고 네. 너무 궁금했었으니까 뒤로 갈수록 약간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김용민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날을 하루 정해서 사실 상대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든지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요. 저런 상황이. 원화를 양쪽 그렇죠. 검증 안 된 네. 갑자기 인터뷰 네. 그렇죠. 그래서 1대1 토론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두되 어차피 주제도 잘 안 가잖아요. 네. 근데 1대1 토론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없어서 좀 아쉬웠고 다만 오늘 이제 토론은 처음에 1, 2차, 3차 지나오면서 1차까지는 그래도 윤석열이 토론을 못하는 건 아니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3차 토론은 못하는 건 아니네를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죠. 이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네라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판 이제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지지율도 출렁이는 건데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네거티브만을 가져온다면 아마 국민들한테 훨씬 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회 분야 토론이어가지고요. 오늘도 아마 그 얘기를 계속 하지 않을까. 제 소장동 입장은. 얘기를 하겠죠. 네, 대장동 얘기가 나올 것이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질문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이제 기사가 뜬 게 또 있죠. 32초 만에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의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장모가 장모 관련된 그 내용. 주고받은 내용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오가면서 또 어떤 히트 발언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단일화 이야기 나와서 책임 소재 공방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오죽하면 이제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태규 선대 총괄본부장이 손을 잡자고 손을 내밀는데 손목 잘린 기분이다. 이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아까 지금 직접 하신 것처럼 심상정 후보가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이제 어디서 러브라인이 결정이 될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마 오늘 보실 아니 수 이제 뭐 있는데 사실 전 그래요. 이제 대선 전까지는 몸을 낮추지. 뭐 국민들에게 굉장히 봉사할 것처럼 하지.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집권하면 그때부터는 입시 서요. 이제 여러분들 대통령 보기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되면. 네. 그리고 김건희가 그때 가서는 해방되었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귤 사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국가의 최고급 정보들 김건희 손으로 들어가면은 주가 조작에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막말인가? 이거 막말이에요, 이거? 우려할 수 있죠, 그렇게. 네. 우려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막말이야? 정말 안 했어요.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게 막말이야? 아, 저 김용민 PD님께서 내가 해서 그런가 보다. 네, 그래. 아, 이게 딱 뒤집어 진짜 쓰시는 거예요. 오기혁 의원님께 너무 죄송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라서. 후배면 이렇게 하겠어? 후배면 이렇게 못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진중권하고 저기 변희재 씨. 네. 서울대 나와서 저렇게 저 무슨 말을 해도 미학과 선후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인정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인정받아요? 카르텔. 아니 이 카르텔이 여러분 틀릴 것 같죠? 서울대들은 반발할 거야.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나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 아니면은
다 이런 대접 받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밖에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제가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할 뿐이야 나는. 진실이야 진실. 그런데 서울대 출신 대통령 없죠? YS라고 계시는데 아, 그러네요. YS의 그 서울대 3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 YS가 입학한 거, YS가 다닌 거, YS가 졸업했다는 거. 3대 미스테리입니다. 네. 아 그리고 역대 대선은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법대는 다 낙선했습니다. 그러네. 네, 서울법대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그건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니 저 여기 와가지고 부다 김용민 입 좀 닫아라. 아니 여기 와가지고 김용민 입 닫으라고 뭐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때 옆에 계신 분이 너는 귀를 닫으시오. 아 귀를 이게 바로 닫으세요. 저 다 하여튼 좀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맘스 시사 이제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오늘 이제 투표가 되니까 지금쯤 되면 이제 출구조사 결과 나올 시간이네요. 그렇죠? 언제 출구조사가 나오나요? 그 저기 코로나 확진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네. 한다고 그러니 8시 반까지인가요? 연장까지 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8시 반쯤 지나야 출구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적으로는 아마 새벽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출구조사도 말이죠. 이게 저 법에 의하면은 당일만 출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구조사가 한 40% 넘는다 그러면은 60%만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보정을 한다 뭐 한다 그러더라도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전투표는 진보가 더 많이 한다는 게 통념이고 네. 보수 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민경욱이나 황교안이 깨름직하다 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당일에 보수가 보다 많이 표를 던진다면은 이게 그 출구조사 이게 바뀐 상황에서 출구조사가 좀 틀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고 그래서 참 그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당일에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방송사에선 출구조사 때문에 몇 번 틀렸잖아요. 되게 크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방송국마다 출구조사 때문에 예산도 많이 쓰고 엄청 신경 곤동세우고 있는 건 그런데 사실. 대선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전국이 한 개 지역구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은 저 너무 박빙 붙어 승부라면은 이거 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미 이제 결론이 나고 이 국면이 이제 끝이 날 텐데 어느 정도 이제 부동층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양쪽이 완전히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보 진영도 어느 정도 집결을 하게 될런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투표 독려를 해주시고 부산 같은 경우는 3대 지지선언 이런 거 캠페인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3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3대 지지선언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네. 100명 하기로 했는데 1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1000명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네. 어떤지 모르거든요. 서로 얘기 물어보세요. 또 안 하는 집도 많아요. 네. 네. 싸우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너무 힘든 척박한 가정 환경이라면 말씀하지 마시고요. 등질 것 같으시면 네. 설득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네. 분들은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그냥 아들 믿고 찍으셔라. 아, 계속 아들을 팔고 네,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끝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아들 사랑은 끔찍하시니까 네. 아들 판단이 그렇다라고 하셨더니 동의하시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맘스 시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 선거 끝나고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